네, 상승의 트리거를 갖추고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도움 말씀드리는 시간입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의 손정우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또 핫한 HBM을 준비를 하셨네요. 네, 이번에는 HBM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네. 지난 5월 이후에 HBM 관련주들이 급등을 한 상황이고, 최근에는 이제 관련주들에 대한 매수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반도체 업황 턴어라운드 관점에서 전공정 밸류 체인까지 확장되는 그런 수급이 확산되는 모습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 장중에는 트렌드 포스트에서 메모리 수요 공급 전망치가 상향되는 이슈로 하이닉스도 주가가 신고가를 경신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하지만 전일 미국 증시에서는 대중국 반도체 규제를 발표를 하면서 엔비디아가 급락하는 모습까지 나타나면서 주가적으로는 좀 혼재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타이밍에 가장 중요한 주제인 HBM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고자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AI 칩 수출 통제를 강화한다. 미국에서 이런 소식으로 인해서 엔비디아가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 이에 따라서 지지부진했던 우리나라의 반도체주들, 이 시각 현재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또 플러스로 턴어라운드의 장중에 성공을 하면서 좀 밑꼬리를 달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HBM의 개념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이제는 많이 익숙하실 이제 HBM에 대해서 먼저 개념을 말씀드리면, 이제 AI 시장이 발전을 함에 따라서 연산 처리 속도가 빨라집니다. 여기에서 GPU를 보조하기 위해서 함께 HBM이 성장을 하게 되는데요. HBM의 정의는 광대역폭 메모리로 D램을 수직으로 TSV 공정을 통해 가지고 쌓아 올린 다음에 대역폭을 높인 그런 메모리 반도체를 말합니다. 과거에 2015년에는 AMD가 처음으로 이 HBM을 GPU에 도입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이 본격적인 시장이 개화된 건 2016년에 엔비디아가 서버용으로 GPU에 HBM을 탑재하면서부터였습니다. 그때부터 SK하이닉스가 HBM2E부터 시장을 주도하면서 2021년에는 가장 먼저 HBM3를 내놓으면서 시장을 거의 독점하고 있는 상황으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내후년까지 HBM은 올해는 HBM2E가 주도 시장이고, 내년은 HBM3, 내후년에는 HBM3E가 다시 50% 이상의 주도 시장이 되면서 결국 이 메모리 반도체에서 HBM은 지속적으로 기술 상향이 나타나는 트렌드입니다. 기술이 상향이 되면은 그만큼 가격도 상승을 할 수가 있고, 올해 수요 초과 상황에서 가격이 높은 상황이지만 향후에도 높은 가격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 자료에 따르면 지금 현재 작년 말 기준에 올해 말 기준에 AI 서버가 전체 서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1% 정도 되거든요. 이게 향후 4년에는 AI 서버 비중이 한 20% 정도까지 성장을 할 것으로 보고 있고, 여기에 따른 HBM의 시장 규모는 올해 기준으로 40억 달러 정도 수준에서 2027년이 되면 280억 달러 정도 수준으로 7배 정도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엔비디아의 GPU가 올해 실적이 엄청 성장을 했고, AI 서버 투자가 올해 많이 가속화되고 있지만은 HBM의 성장 속도는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욱 가파를 전망이고, 향후의 4년간 지속적으로 성장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AI 성장에 따라서 HBM 쪽도 더불어서 성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AI 성장에 따른 이 HBM의 역할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인식을 하면 되는 건가요? 네, 과거 메모리 반도체라고 하면 저희가 IT 디바이스가 신규로 나오면서 그러한 역사들과 함께 발전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1990년대 PC 시장, 2000년대 노트북 시장, 2010년대에 스마트폰 시장이 보급이 되면서 지속적으로 메모리 반도체는 수요도 확장이 되지만은 메모리 탑재량도 증가되면서 빠른 속도로 시장이 성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이후부터 이런 IT 디바이스의 신규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서 새로운 신규 디바이스라든지 새로운 혁신에 대해서 시장은 좀 찾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러다가 ALLM이라고 하는 언어 AI 모델이 나타나면서 AI의 본격적인 상업화 시장을 알리게 되고, 여기에 따른 AI 서버 투자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초기 AI 생태계라고 하면은 범용 GPU 중심, 즉 엔비디아 중심의 GPU가 발전을 하게 되지만, 향후에는 추론 형태로 추론 영역으로 확대가 되게 되면 다변화된 AI 반도체 수요가 확장이 됩니다. 최근에 언론에서 보시다시피 구글이라든지 아마존도 자체적으로 AI 칩을 개발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슈가 향후에는 추론 영역에서 이러한 다양한 AI 반도체 수요가 확장된다는 의미인데요. 이럴수록
HBM의 경우에는 네. 어떤 AI 반도체라도 탑재가 되기 때문에 수요는 더욱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최근에 이 대만에 있는 서버 OEM이나 ODM 업체들을 살펴보면 AI 서버뿐만 아니라 내년에는 일반 서버의 투자도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한 10% 이상의 성장을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즉 올해는 학습 영역 중심에서 AI 성장이었다고 하면은 내년은 추론 영역이기 때문에 일반 서버 투자에서도 저희 메모리 반도체의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뭐 HBM에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죠. 이에 따라서 또 SK 하이닉스가 선전을 하기도 하고 있는데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요. 네, HBM에 주목해야 되는 이유를 개인적으로 4가지 정도 정리를 해보면요. 네. 가장 중요한 거는 메모리 반도체의 사이클, 수요를 견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메모리 반도체의 이 사이클적인 성격을 파운드리화하는 성격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를 묶어서 결국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특히 SK하이닉스 주도로 한국의 메모리 업체들이 HBM에서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고, 전반적으로 메모리 시장에서 HBM의 주도권이 상승을 하게 되면 여기에 따른 한국의 소부장 업체들의 높아진 경쟁력에 초기부터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지금 소부장 업체들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과거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 장비나 부품을 국산화하면서 관련된 국내 기업들의 수혜를 봤다라고 하면, 네. 지금 한미반도체나 이오테크닉스와 같은 기업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와 초기에 같이 개발을 했었고요. 거기에 따른 결과를 HBM 시장 성장과 함께 같이 확률을 하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초기부터 시장의 성장을 함께 누릴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또 중요한 것이 수혜 기업 밸류체인이 될 텐데요. 묶어서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예. 먼저 기술 트렌드에 대해서 짚어보면서 네. 수혜 기업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HBM의 기술 트렌드를 크게 3가지 정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대역폭 확대입니다. 과거에 이 일반적인 D램 대비해서 HBM의 경우에는 좀 더 데이터 처리 속도를 높여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소위 입출력 처리 장치라고 하는 I/O의 단자수가 증가하게 됩니다. 기존의 8개에서 1024개로 증가되는데요. 이럴수록 우리가 TSV 공정이라고 하는 구멍을 뚫는 횟수가 늘어날 수가 있고, 거기에 따른 시각 장비의 수요가 늘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국내 시각 장비를 만드는 업체들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은 시각 파츠 기업들로 좀 한정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적층 단수가 확대가 됩니다. 현재 SK 하이닉스는 8단을 쌓아 올리고 있는데, 내년에 12단, 내후년에는 16단으로 점점 상향이 된다고 하면 여기에 따른 웨이퍼 두께는 감소가 돼야 되고 칩 간격은 축소가 되어야 되죠. 여기에 대한 하이브리드 본딩이 이슈가 될 것이고, 저온 어닐링이 추가가 되면서 관련된 장비의 수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식으로 저층 단수가 확대되면서 웨이퍼 두께라든지 여러 간격이 축소될수록 네. 거기에 따른 검사에 대한 기술력이 상향이 됩니다. 국내에 예를 들어서 인텍플러스랑 파크 시스템스와 같은 글로벌에서도 좀 상위의 기술력을 보유한 업체들이 이러한 기술 트렌드에서 좀 더 수혜가 예상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추가적인 밸류체인 기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앞서 시장에서 주도하고 있는 섹터는 이제 장비주들이 주도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시장에서 고민하고 있는 하나의 부분은 수공정에서 업황 턴어라운드를 고려를 해서 전공정으로의 전환을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밸류체인을 좀 더 확장을 해보면 장비뿐만 아니라 소재 부품에서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CMP 슬러리를 SK 하이닉스 쪽으로 공급을 하는 솔브레인을 들 수가 있고요. 기존의 전공정 쪽의 소재 업체들에서 실적이 부진한 업체들이 이런 쪽에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아직 크게 이슈화는 되지는 않았지만 동진 세미캠의 경우에는 이 본딩 공정에서 가장 핵심 소재가 MUF라고 하는 소재가 있습니다. 현재는 일본 나믹스로부터 독점 공급을 받고 있지만은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이걸 이원화시키기 위해서 동진 세미캠하고 같이 공동 개발을 진행 중이라는 얘기를 좀 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따른 성과에 따라서 이러한 전공정 소재들도 후공정 관련된 이슈와 함께 업황 턴어라운드에서 좋은 좀 주가 턴어라운드 관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대를 하면서 지켜보겠습니다. 오늘은 시장이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HBM에 대해서 자세하게 공부를 하는 시간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의 손정욱 매니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